네, 그럼 범성공자가 뭔지 먼저 부자님한테 한번. 그때 제 호예요. 제 호가 범성이고 저는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일단 무협지에 보면 별명을 친 게 20대예요. 근데 중국에서 젊은 남자, 귀공자 남자를 그냥 공자라는 호칭을 붙였어. 무슨 대여, 무슨 공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별명으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날 스스로 높일 생각이 없었어요. 범성이라고 하는 제 호를 지었는데 그 뒤에 붙일 만한 걸 그냥 재미삼아 붙인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범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군대에서 인상 깊게 본 책이 있어요. 백범일지. 백범일지를 이제 막 차분하게 봤었는데 그 백범 선생님의 사상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백범이라는 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흰색 호랑이라고 생각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인데, 백자가 백정을 사는 백자, 범자는 평범한 사람을 사는 범자예요. 백범 선생님은 그런 백정과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치겠다, 그 의지를 백범이라는 하는 그 글자에 담은 거죠. 근데 지금 세대에 백정이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그 범자를 담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봤던 책이니까 강화도에서 훈련을 봤는데 그냥 우연히 쉬고 있는데 소나무가 하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해송인데 엄청 높아. 근데 복도 쫙 뻗어 있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저 소나무의 의기에 범자를 담아야 되겠다. 그 시작이 범송이 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을 했죠.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었어. 호를 갖고 있다가 뭐 아이디 같은 거 쓰는데 공자를 붙여서 범송공자 이렇게 적었죠. 근데 저는 궁금했던, 신기했던 거예요. 일단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에 관심이 없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타이틀로 내세웠던 건 전자공시생이었거든. 전자공시를 분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자공시생이 나한테는 더 메인이었어. 범성공자라고 하는 별명이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어. 처음에 나 블로그를 열 때는 난 이거는 메인도 아니었어. 근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점점 범성공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메인이 됐고, 전자공시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예 지워버렸죠.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그냥 범성공자, 블로그도 지금 범성공자 이렇게. 이제 커리어를 또 어떻게 지금 밟아오신 건지. 일단 군대 있을 때 제가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방황했거든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학교를 갔어. 수학교육과를 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나는 커리큘럼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고,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없었어. 그것들을 지나치게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혁명가 느낌은 아니고 세상이 좀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뭔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작지 않나? 라고 느낀 거예요. 매년 한 반 한 반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회의감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엄청 고민했어. 대학교 1, 2학년 때 방황을 하고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대에서 읽었던 책이 한 300권 가까이 돼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금융 쪽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그때는 목표가 학교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인재를 기르는, 그때 진짜 인식이 뭐였냐면 역사 인직을 갖춘 금융 인재, 그런 인재를 기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를 한번 설립하고 싶다. 그래서 전역을 했죠. 근데 전역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수학교육과잖아. 그래서 방황을 또 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들 잡고 선배들 잡고 맨날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다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없어. 답을 찾다가 처음에 뭐 이중 정도도 생각했는데 이중 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 가치투자연구회 리스크에 그때 지원을 해서 됐어.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관련된 얘기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내 인생의 첫 번째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투자를 배우면서 거기서 보고서 같은 걸 썼어요. 그 보고서가 여의도의 회자가 된 거야. 막 돌았어. 자문사에서 저를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보고 바로 들어갔어. 원래 선생님도 할까 하다가 바로 들어가서 그냥 여의도의 커리어를 쌓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많이 빠져있는 것처럼 느끼죠? 갑자기 내가 수학교육과에서 경제로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는 게 없잖아. 투자 동아리에서 1년 공부했지만 대학생들이 그때는 깊이 있게도 안 했고, 지금 후배들은 잘하더라고요. 저 때는 깊이 있게도 안 했고 책 먹금 보고 그냥 투자 흉내만 낸 거야. 그럼 얼마나 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황해. 엄청나게 고민했지. 번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면서 느끼는 막막함,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방향성의 상실,
그것들을 나는 모두 겪은 거예요. 심지어 나는 자문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운용 전문 인력, 지금 투자자산 운용사, 그거를 땄고, 그 다음에 CFA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또 CFA 레벨 1, 2, 3를 공부했는데 3에서는 떨어졌어. 근데 3가 너무 재미없어서 다음에 시험 보진 않았어. 4년 동안 휴가를 다 반납하고 휴가 기간에 공부를 해서 이 시험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 괴리가 느끼고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미친 듯이 계속 해봤어. 그리고 CFA 커리큘럼이 거의 경제학과 수업의 커리큘럼과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해봤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진짜 깊이 있게 많이 다뤄봤다. 그리고 나서 실무를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다른 전문가들과 좀 결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잘났다 아니다가 아니고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 이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왔어. 자문사 있었어. NH투자증권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때 스몰캡 애널리스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재밌었어.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또 아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상장 회사들을 매매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지라는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게 돈 장난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돈을 진짜 투자해 주는 것. 그러니까 기업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곳을 가보고 싶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센터장님, 우리 그때 NH투자증권 센터장님이 PF로 가셨죠. 그래서 내가 쫄랐지. 가고 싶다고. 그래서 따라갔어. 거기서 한 2년 정도 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달라 조금. 아, 이것도 조금 아니구나. 왜 달랐냐면 그 판이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게 그 네트워크 내에서 야, 너 이거 좀 할래?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회사가 뭐 다른 회사까지 찾아가지고 뭐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는 경우 많지 않은 거죠. 이해되죠? 좋은 회사는 그냥 딜을 그냥 우리 할 건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끝나. 그러니까 거기 이너서클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성향이 막 술 먹고 사람들 만나서 막 왁자지껄하는 거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죠. KB증권 스몰캡 팀으로 다시 돌아왔어. 거기서 다시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이제 이력을 쌓았고, 이 상장 시장은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였던 거지. 왜냐면 이 상장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비상장 시장이 돌잖아요. 상장 시장에서 산업의 가치, 기업의 밸류를 받아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상장이 돌거든요. 그걸 느낀 거지. 비상장에서 가봤더니 결국 우리가 투자해서 이걸 밸류를 보는 건 상장 가치를 비교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상장 시장이 다시 한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장 시장에서 다시 또 이제 스몰캡 애널리스트 하면서 괜찮은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2017년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개투를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제 방송 같은 거를 처음 출연이랑 이제 그런 거를 하시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데,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투자를 하냐? 바텀업을 투자를 하는 거죠. 종목을 잘 보는 거니까. 근데 종목을 잘 볼 땐 돈 잘 벌어요. 근데 잘못 못 보면 완전 그냥 깡통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큰 거지.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변동성을 겪고 나서 이렇게 정말 바닥을 찍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막 고민도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생각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래서 난 어디서부터 다시 공부해봐야 될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모르겠다. 공시라도 먼저 보자.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라도 들어야지. 그래서 기업 공시를 보기 시작한 거야. 2021년인가 그랬어요. 매일 적었어. 그때 AI도 없잖아. 손으로 다쳤어. 손으로 다쳐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혼자 보는 건 아깝다. 그 주변 지인들한테 뿌렸어요. 그때 에버노트인가 정리했을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뿌렸어. 그러니까 또 지인이 한 명이 이거 아쉽다. 우리만 보는 것도 아쉬우니까 이거 블로그에 오픈해보면 어떡해. 그게 시작이 전자공신이 된 거야. 2021년이었어 그게. 21년에 그걸 처음에 딱 쓰고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하니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때 또 뭐 바텀업 출신이니까 기업 분석도 하고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또 즐거웠죠. 뭐. 또 어깨뽕도 막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또 다치는 거지. 어쨌든 그건 바텀업이고, 전자공시를 본 것도 바텀업이었기 때문에 또 다친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바닥을 찍었어. 완전 바닥을 찍었는데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매크로 시장을 깊이 있게 보기 시작했어. 시장 동향을 매일매일 보면서 나는 매크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전에 봤던 그 CFA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경제 지표들이 그때는 시험을 위한 공부였다면 이제는 진짜 지표로 더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얘기, 책 같은 것들을 보면서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나만의 생각들을 계속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걸 메인으로 두고 생각하는 그 기본이 됐고,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 얘기 잘 안 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만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게 또 안 되고 제가 헛소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배경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매크로를 같이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조금 이제 나와달라. 그래서 처음에 매일경제 나갔죠. 매일경제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점점 이력이 쌓아가다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 또 제안이 오고 그러다가 3%까지 또 가고 3% 가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 거지. 방송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공황장애가 좀 있어요. 폐소공포증 같은 게 좀 있어. 그래서 진짜 처음 딱 방송을 갔는데 매일경제 메인 스튜디오에서 한 거예요. 근데 철문 있잖아, 철문. 가보신 분들 알 텐데 이렇게 철문에 이렇게 굳게 막 여는 게 있어. 아주 두꺼워. 철문 아주 두꺼워. 그 앞에서 대기를 하는데 공황장애가 온 거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막 죽을 것 같은 거지. 막 심장이 막히고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할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막. 근데 난 책임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 난 큰일 나.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엄청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라고 하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다행인 게 있죠. 뭐냐면 그 스튜디오가 2개, 3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그래서 한 개가 돌고 있으면 한 개는 쉬고 있고 준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로 시작한 게 아니야. 들어가서 바로 시작했으면 난리 났겠지. 막. 근데 들어가서 좀 앉아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래 나 저만큼 하겠다. 그러면서 안도하면서 처음 그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처음 방송을 본 사람들은 알아. 어떤 걸 아냐면 카메라를 못 봤어. 카메라를 보는 순간 머리가 막 지워지는 거예요. 사람 눈을 볼 때랑 카메라를 볼 때랑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연습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너는 왜 카메라를 안 보니?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메아리라고 우리 잔짝인 김주영 아나운서를 만났던데 그 메아리는 1시간 동안 국내장, 미국장을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나는 미국장은 잘 안 봤거든. 국내장만 많이 봤어. 미국장 볼 생각도 안 했어. 귀찮아가지고. 근데 거기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장을 봐야지. 그래서 기업도 보고 경제도 더 깊게 보고 미국장을 다루면서 매크로를 더 깊게 보면서 얘기하는 연습이 됐어요. 그래서 난 메아리 관계자한테 진짜 감사해. 내가 크게 볼 수 있고 크게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2년 동안 하게 해줬거든요. 그 연습이 된 다음에 3%에 나왔으니까 된 거지. 그 연습이 없는 상태였으면 나는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빌드업이 천천히 됐어요. 나는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그 고생 속에서 나는 쌓아가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뭔지? 라고 생각하면 그걸 채우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유니크한 방송인이 됐어. 저 같은 사람이 전혀 없지 않아요. 근데 유니크한 방송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크로도 보는데 미국 시장도 보고 한국 시장도 보고 종목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별로 없는 거지. 그게 약간 다른 형태의 사람을 만들었다. 전 진짜 고난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죽고 싶은 만큼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제가 잃지 않는 것들을 강조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내가 뜨고 싶어서가 아니야. 내가 그 고통을 너무 잘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텔리오월즈라고 하는 지금 그 팀을 만나면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내 꿈이 뭔지. 진짜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금융교육을 통해서 금맹을 탈출하고 대한민국의 부가 지켜주는 걸 원한다. 나는 그 꿈을 졸부가 됐다면 잊었을 거예요.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꿈들 다 잊었을 거야. 왜? 그 기간 동안 나는 변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다시 그 꿈을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그 고생 때문에 달라졌고 그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유튜브는 이거 재밌는데 21년에 제 IT의 신 형성이랑 친해요. 근데 21년에 비슷할 때 이제 인플루언서를 시작했어. 근데 난 네이버 블로그, 형수형은 IT의 신 유튜브. 근데 나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네이버 구독자 2만 명. 근데 형수형은 10만 명인 거지. 그래서 형수형님이 계속 얘기한 거야. 너 블로그 말고 유튜브 해야 된다. 유튜브 해라. 그래서 그냥 시작해봤어. 그냥 무턱대고. 안 보더라고. 진짜 안 보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접었죠. 근데 지금 PD님이 하셔야 된다. 사업하시고 또 다른 데 유튜브 채널 나가시면 이거를 이제는 된다. 이제는 될 거니까 유튜브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그래서 했어요. 내가 뭐 엄청 꿈꾸며 갖고 뭐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난 라디오를 하고 싶긴 했거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우연이죠. 내가 뭐 계획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뭔가 계획하고 엄청 한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힘들 때 한번 라이브를 열었던 거예요. 그때 제목이 아무 말 대잔치였어. 첫 제목이.
그래서 라이브를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이걸 매일 해봐야지. 내가 개고생할 건 알지만 나도 알지. 이거 매일 하면 이거 얼마나 고통이에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알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경제 방송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색깔의 방송을 좀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지금의 라이브로 체계가 잡혀서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거는 여러분한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지쳐 있어요. 하루 종일 방송하고 오고 막 공부하고 하니까 지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켜고 이제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도파민이 막 올라와. 그래서 힘들었다가도 그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좀 채워져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안 좋은 댓글이거나 아니면 힘 빠지는 좀 걱정돼 힘들어 이런 데 글이 있으면 저도 힘 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들이 진짜 나한테 힘이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줘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발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라디오 같이 운영하는 것들은 오래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같이 좋아하고 같이 가진 이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문맹 퇴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해방 이후에 문자 맹인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어떤 글자를 싫어하냐면 금융 문맹이란 말을 싫어해. 금융 문맹을 단순히 탈피하면 여러분 금융에 대한 문자의 맹인을 탈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ETF가 뭐죠? Exchange Traded Fund. 용어 이해되셨죠? 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단순히 그 정의를 이해하는 거다. 나는 금융 문맹이 아니고 금융 맹인을 탈피했다. 금융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구분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고 불려나갈 수 있는 전략을 개개인들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한 기본 소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은 금융 문맹 탈출에 가깝습니다. 그냥 전문가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거. 근데 경제는 그렇게 도식화되지 않잖아요.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판도를 이해되는데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 차이를 이해되죠. 그래서 금융 문맹 탈피하는 경제 교육이 아니고 진짜 금융을 이해하는 경제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시공을 설립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하지만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확대를 하면서 네, 진짜로. 그래서 뭐 은퇴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자산을 지켜나가서 그 자산을 지켜나가는 게 목적이 뭔지 알아요? 내 딸이 잘 살면 좋겠어. 내 딸이 잘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우리 딸이 사는 게 힘들어져. 내가 왜 다른 플랫폼들에서 강의하자고 또는 내가 이걸 설립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의해라고 했을 때 그걸 하지 않고 이걸 했냐? 내가 왜 굳이 어려운 길로 와서 이 사업을 시작했냐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주식투자, 리딩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금융 맹인에서 탈피해서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이걸 이해하면 저와의 아무 말 잔치를 통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내 삶의 지금의 가장 큰 목표예요. 말씀하신 금시공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는 정식 오픈을 하게 됐잖아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시공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와요. 금시공 첫 번째 사이트 쳐보시면 들어올 수 있고 지금 현재 120강 커리큘럼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처음에 어떻게 벌고 관리하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파트 1, 40강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신문 뉴스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파트 2, 40강이고 그 다음에 경제 뉴스만 알면 뭐예요? 실질적인 투자까지 가야 되는데 그 투자 자산들의 속성,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 뭐 부동산, 비트코인, 뭐 원자재, 주식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게 파트 3 40강입니다. 이 120강을 들은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120강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은 1강부터 들으시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돈에 대한 관념은 어느 정도 잡혀있다라고 하신다면 41강부터 파트 2부터 파트 3까지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다 들으면 지금 커리큘럼이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하실 때 과외비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쓰셨을 거예요. 그 돈 왜 쓰는 거죠? 좋은 직업 구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라고. 근데 저는 그 과외 한 달치보다도 이 커리큘럼이
인생을 훨씬 더 크게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 알았다고 하면, 진짜 저는 이 지식을 어렸을 때 알았다고 한다면 제 인생이 지금과는 180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생 투자는 생각보다 실전입니다. 튜토리얼 형태로 알려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금시공이 여러분들 인생의 튜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늠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난이도가 정말로 낮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시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에 맞춰서 이벤트도 저희가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분께 이제 백화점 20만 원 상품권을 드리니까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기분파요. 네, 한 분에게 드린다고 했지만 여러 댓글들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거기서 시상해서 여러분들께 또 선물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리타민이라고 FM 가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고서를 볼 수 있는 플랫폼과도 연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그러니까 금시공 강의를 들으면 이 리타민 수강권 한 달권을 드려요. 이것도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수강권도 드리니까 금시공 강의와 함께 경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6개월치 강의를 들으면 10% 할인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에 결제하면. 근데 추천인 코드를 받으면 1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 코드 링크는 유튜브에 또 더보기란에 보면 있으니까 그 링크를 꼭 참조해서 들어오시면 10% 할인 추가로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0강 이상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추천인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추천인 코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120강을 만약에 다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분당 9만 원을 드리게 되니까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홍보하고 추천해 주세요.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겠죠, 홍보를? 40강 듣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한다면 진짜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나라의 금맹 탈출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오래오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